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포트 역전주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튀고 있는 종목들 점검할 거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종목은 정말 왜 오르는 건지 참 모르겠다. 그리고 내용은 있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투자에 반영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그런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일단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준비된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과 하락을 오후 들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장중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지수보다 선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경을 좀 봤더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물론 높아진 시중 금리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또 배당 매력까지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결국 증권가에서는 이런 재료들이 주가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현대차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준비된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들입니다.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죠. 무역 갈등 내용부터 정리해드리면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좀 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까지 더해졌죠. 결국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부각되는 상황, 히토류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화전자가 여전히 상한가를 보이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상한가 갔다가 지금은 풀렸고요. 삼화전기는 윗골이 길게 달고 현재는 10%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KB증권에서는 화웨이의 반등, 반갑다라고 리포트 제목을 좀 제시했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봤는데 내년을 좀 주목하자라고 보고 있었어요. 내년에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화권 모바일 고객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에 따라 주가 반등도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개장부터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강세를 보였고요.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되는 오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대한해운 준비했는데요. 오늘 해운주들의 강세도 오후 들면서 12시 살짝 넘어가면서부터 급등세가 좀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대한해운 볼 텐데요. 장중 24%까지 오르며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 페노션, 흥하해운 등도 급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갑작스러운 강세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나온 관련된 기사 하나 찾아봤더니 해안수산부가 대체 항만을 논의 중이다. 28 전쟁에 따른 대체 항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에 따른 보도가 과연 해운주에게 어떤 적용이 좀 되고 있는 건지 투자 포인트까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영원무역 준비했는데요. 아침부터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오후까지 연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뚜렷한 호재 뉴스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잠시 후 두 분과 함께 오늘 상승에 대한 주요 포인트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개의 종목을 먼저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면서 바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에 대한 궁금증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역시나 키워드는 실적이었습니다. 김종효 이사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에 대해서 김종효 이사님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로 살짝 알려주실까요? 네. 오의 의견을 드셨어요. 오라는 건 결국 이 시점에서 매수가 괜찮다라는 뜻이잖아요. 일단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 자동차가 다 어렵죠. 네. 그래서 자동차 측면에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탄탄한 판매 실적과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수출 실적에서 유일하게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업종이 자동차죠. 그래서 연초부터 반도체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렸지만 그러한 구간에서도 매달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YOY로 성장하고 있던 섹터는 자동차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계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왜 안 올라가지? 라는 어떤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자동차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포함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량 판매가 내년부터는 급격하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좀 둔화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특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도가 바뀌는 그런 차량들에 대한 어떤 밀어내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차량 판매가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회사들도 또 금융 회사들도 높아진 금리에 맞춰서 할부 금리를 결국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또 낮은 밸류로 인해서 또 배당 메리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 반등의 어떤 폭은 너무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일단 전고점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차량 판매가 둔화될 것도 고민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짧게 보면 투자 괜찮겠다. 21만 원까지 보시는 거세요? 일단 22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만약에 그 정도 가격도 가지 네. 못하는 상황이라면 뭐 종목 교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까지 못 가면 종목을 교체한다. 그럼 자동차주 내에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예 섹터의 전환, 눈을 아예 돌려야 되겠습니까? 섹터를 전환하는 것도 좋겠고 만약에 네. 자동차 업종 내에서 종목을 교체하신다면 이따가 말씀드릴 삼성전기 같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뭐 LG전자 같은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핵심은 결국은 전장 부품과 디스플레이 쪽은 대거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 판매가 좀 줄어들 수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높은 부품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고 뭐 삼성전기나 LG전자가 지금 절대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에서 22만 원까지 일단 보지만 만약 거기까지 못 간다면 종목 교체도 괜찮은 전략이 되겠다. 뭐 삼성전기라던가 LG전자까지도 후속주로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전기.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라는 점 후속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고 있어요. 무역 갈등이 좀 재점화되면서 이 종목이 이런 재료가 있을 때마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연속성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일단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테마주 장세 속에서 안전한 투자 필요하잖아요. 그런 네. 관점에서 이사님 의견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일단 이 히토류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X 의견인데요. 네.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우리나라 히토류 관련주라고 꼽히는 종목군들이 정말 뭐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거나 네. 히토류 광산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종목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연관돼서 뭐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지분 관계라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제품에서 뭐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미국과 중국이 텐션을 높이는 과정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뜨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이고 말 그대로 테마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머니 게임이라고 좀 봐야 될 텐데 그럼 머니 게임의 고점과 뭐 저점은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뭐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할 만한 종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를 둘러싼 지금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요인들은 저는 결국은 기업이 이길 거라고 보는데 정부가 기업이요?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네. 결국 핵심 포인트는 기업이 무언가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흐름을 막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우회 경로까지 막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보시죠. 엔비디아가 네. 결국 자신들의 매출의 20-30%를 과연 그렇게 시원하게 날릴 것인지 여부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관련된 테마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관점은 저는 뭐 트레이딩 정도로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마다 머니게임이라는 어떤 예시를 좀
들어주셨는데 머니게임 속에서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하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만약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또 능통한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종목이 꽤 돼요. 오늘 상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삼화전자도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삼화전기까지 뭐 줄줄이 높은 상승세를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간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래도 삼화그룹 쪽이 나름의 어떤 숫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뭐 나름의 숫자가 있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 테마가 흘러왔을 때 테마가 두드러지면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유니온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로 시세만을 노리시는 그런 트레이더라면 아무래도 유니온 머티리얼즈 어떤 손실 가능성까지도 고려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시세만을 노리는 트레이더다라고 하면 유니온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대장주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레이딩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숫자는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삼화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윤 회사님은 워낙 이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숫자도 보고 뭐 P와 Q의 어떤 균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테마주는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숫자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삼화그룹주에 대한 전략까지 후속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장난이고요. 저희가 지금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정리해드렸지만 지금 김종효 이사님은 X의 의견이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팻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 저는 O의 O의 의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만 하더라도 리튬이 어제 그리고 먼저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먼저 이 중국에 대한 제재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딱 하나. 히토류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노이즈가 계속해서 이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의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O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미 저희가 앞서서 현대차 이야기할 때 김종효 이사님께서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한번 주셨어요. 왠지 O의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을지 OX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두 분 다 O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삼성전기 뭐 당장 3분기 호실적은 아닐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또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3분기가 아닌데도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배경은 뭘까요? 핵심은 결국은 삼성전기의 실적이 왜 안 좋아졌지가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는 중국이 망해서죠. 그래서 중국 쪽의 전체적인 휴대폰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중국의 수출로 매출과 이익이 대거 늘었던 삼성전기가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지나가면 살아날 줄 알았는데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뭐 실적이 예상을 계속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하웨이가 살아나고 오포 비비고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뭐 그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네.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연출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여전히 그쪽에 주요 부품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일단 그 우려를 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죠. 근데 제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삼성전기의 주력이 뭡니까? MLCC거든요. 근데 이 MLCC가 그동안 IT 부품용 MLCC만 하다가 용량이 몇 배 더 크고 가격이 몇 배 더 비싼 자동차용 MLCC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를 그동안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걸 삼성전기가 과점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럼 전기차 부품 중에서 제일 싼 종목이 삼성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올해부터 진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넓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죠. 결국 테슬라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여전히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자 엑시노스와 협력해서 자동차용 칩과 자동차용 DSP 같은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삼성전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괜찮다. 근데 당장도 넘어서서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도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다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삼성전기의 발목을 잡은 건 중국의 부진이 컸다라고 그렇죠. 설명이 좀 됐는데 네. 김태성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일단 뭐 앞서서 이제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들도 이제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 네.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못 갔었던 이유는 뭐 결국 이제 중국 쪽의 모바일,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숫자가 찍히지 못하는 환경이 마련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성전기라고 하면 모멘텀 부자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요소들은 많은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어떤 성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오늘 나온 뉴스긴 하죠. 일단 중국 내부에서는 이 애플보다는 또 화웨이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결국에 이제 삼성전기가 가장 문제시됐던 실적의 회복세를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천천히라도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LMCC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 분의 오해 배경에는 중장기 투자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MLCC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해운주의 급등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을지 팻말로 알아볼게요.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이번엔 X로 안 산다로 일치가 됐네요. 자, 일단 김종효 이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갑작스럽게 올랐고요. 또 갑작스럽게 지금 2시 지나면서 윗꼬리를 확 달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종목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뭔가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하기도 하다가 종가 부근에 매물 맞고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특성은 뭡니까? 결국은 경기 산업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해운 같은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벌크 쪽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제품들, 컨테이너 제품들 쪽이 주력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이 올라갈 리가 별로 없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쪽은 전체 운임은 좀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LNG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벌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대형 벌커 VLCC 같은 유조선 쪽의 운임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한해운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업황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한 부분도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대한해운이 지금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슈나 전체 업황으로 봤을 때도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강력하게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해운업 침체 국면 뭐 이야기까지 기사 보니까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에 또 실적 부진도 예상이 되고 있는 해운주들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X의 의견이었는데 네. 실적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 안 좋은 기간이 짧으면 다행이지만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해운주들은 이렇게 움직일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러니까 당일 매수 매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며칠을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저는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호가창이 얇습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이 얇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시세를 낼 수 있지만 굉장히 작은 물량의 매도 물량만 나오면 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결국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이후에 이 연속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며칠 정도 가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 혹은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섹터 전체의 HMM 인수에 대한 이슈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지금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의 반전의 트리거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없으신 분들이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고민을 깊게 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죠. 일단 어디까지 아무래도 고민을 합니까? 업황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본다라고 네. 하면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종가가 어느 가격대에 아. 형성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1,900원 이상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드리는 뭐 이평선 저항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지 못하고 또 몇 날 며칠 조정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종가 가격이 1,900원 이상이냐, 그 이하냐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에 대한 투자 전략 바로 이어가 볼게요.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을지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 엇갈렸는데요. 김종희 이사님 X 의견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리포트 상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어떤 관점에서 지금 안 사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X라기보다는 저는 뭐 세모라고 세모.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영업무역보다 좋게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영업무역이 아니다. 어, 영업무역과 비슷하지만 네. 영업무역보다 더 지금 매력적인 종목은 저는 한세실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을 사실 거라면 한세실업을 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혹시 지금 제 컴퓨터 화면을 잡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화면 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그 경쟁사 대만의 지금 마카롯 같은 경우가 연일 신고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신고가의 근거는 미국에서 갭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단기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동일 위도의 지금 유럽 쪽의 날씨와 지금 우리나라의 날씨가 생각보다 꽤 많이 다릅니다. 아, 유럽 갔다 오신 거 좀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날씨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는 위도의 날씨가 네. 지금 동일선상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날씨가 굉장히 큰 편차가 날 수 있다는 거고, 뭐 제트 기류 같은 것들이 좀 무너져서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만 만약에 차가운 기온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올겨울에 어느 쪽 지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춥고 어느 쪽 지역은 굉장히 날씨가 또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가스 가격, 겨울 의류의 판매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뭐 한세실업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월마트나 갭이나 이런 쪽에 대표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경쟁사인 마카롯의 신고가와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갭의 반등과 그다음에 어떤 이런 기후의 변동성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기능성 의류를 팔고 있는 영업무역보다는 오히려 한세실업 쪽에 네.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에 대해서는 세모, 이유는 한세실업이 조금 더 낫다. 같은 섹터 내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을 꼽으라면 영원무역보다는 한세실업 쪽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볼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오해 의견 주셨거든요. 굉장히 이 기업을 생각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일단 저는 오해 의견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북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비만과 당뇨 치료제를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코카콜라 같은, 그러니까 뭐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미국인들이 건강이라든지 운동 쪽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심도가 저는 앞으로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른 쪽보다도 기능성 의류, 그러니까 나이키 브랜드와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영업무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소, 혹은 수요에 대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류 쪽을 보는 시각의 변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나,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또 그것을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 글로벌 적인 수요에 기대해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의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하나 저는 영업무역은 전체적으로 천천히 조정을 받을 때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2시 구간 지나갔는데요. 그 구간에서 핫한 종목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